어느덧 쓸데없는 말을 하다 보니까 쌍용 아파트까지 다 와갑니다. 이 앞에도 잘 지어놨네요. 잘 쪼개서 굉장히 비싸게 팔려고 이렇게 고밀로 잘 지어놨습니다. 최근에 이거 거래됐던데, 골드문 타이 마사지 코너바리 딱 바닷가 뒷블럭이죠. 예전에 임장했을 때 제가 요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게 이제 다음 임장 왔을 때 보니 거래가 되었더라고요. 평당 얼마지? 6천, 7천인가? 아무튼 상업지 코너 자리 땅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잘 샀죠? 평생 가져갈 만한 곳입니다. 자, 이제 광안 쌍용이 보이네요. 꽤 걸어가야 되네 이거. 네, 광남로라는 대로변입니다. 자, 여기는 BMW 서비스 센터인가 뭐가 있네요. 사업을 해도 이런 곳에 땅을 사서 해야 되는 게 맞죠? 사업을 하다 망한다, 땅을 팔면 됩니다. 저 멀리 보면 서호병원이라고 있어요. 한번 가볼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호병원이라고 있는데 최근에 이게 팔렸습니다.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뉴스 기사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이 악화되면서 폐업했다. 자, 그런데 최근에 460억 원에 거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거에 직전 거래 내역이 71억이었습니다. 71억에 매입을 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세 차익만 거의 400억 가까이 났죠. 물론 세금 떼고 이것저것 다 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병원을 지어서 운영을 했을 뿐이에요. 운영을 해서 뭔가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이 줄어들고 장사가 안 되면서 결론은 망한 거죠. 자, 그런데 망했는데 누가 샀냐? 아직 제가 제대로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아마 시행사가 샀을 겁니다. 시행사가 사서 이제 바다 바로 뒷블럭이니까 높은 건물을 지어서 아마 또 분양을 하려고 준비 중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너무 싸게 샀더라고요. 평당 3천만 원대에 샀던데 뭐 다운썼나? 거의 반값에 사가지고, 이야, 너무 잘 샀다. 이거는 진짜 사업 시행해서 수익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남겠다 느껴지더라고요. 시행사도 어차피 땅값에서 남겨 먹거든요. 건축비는 비슷합니다. 그건 또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분양 단가표 보면은 건축 비용이라고 있는데 한 호실당 건축 비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 4억 정도 해요. 4억, 4억 5천. 자, 그런데 땅값이 천차만별이에요. 대연 3구역은 땅값이 2억, 3억대 대지 비용이 측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마진 붙여서 8억에 분양하는 거고, 해운대는 한 호실당 땅값이 5억, 6억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이렇게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사도 땅을 얼마에 매입하냐에 따라 가격이 완전 달라집니다. 마진이 완전 달라집니다. 내가 덜 먹고 더 먹고 차이는 땅값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땅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야 돈을 번다는 거예요. 첫 유통이 땅부터 시작되거든요. 이 땅을 사서 건축주들은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해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일반 사람들한테 납품을 하는 그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별로 마진이 계속 붙여져서 우리 소비자한테 이동이 되는데, 그 첫 번째 키워드인 땅을 무조건 우리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 보세요. 이마트 짓는다고 땅 사서 안 짓고 바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시세 차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5천억이 넘어요. 마곡지구 가보면 마곡 나루역 바로 앞에 코너 자리 업무지구를 이제 신세계에서 매입했거든요. 최근 8천억에 매도 쳤더라고요. 그거 2013년 택지 분양할 때 도시공사에서 얼마에 산 줄 아십니까? 2,300억에 샀어요. 그런데 8천억에 팔았단 말이에요. 시세 차익이 5천억. 그냥 하나 해서 끝이지. 이 영업이익보다 내가 봤을 때는 땅 장사로 훨씬 더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영업이익 얼마 되려나? 한번 조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세계에서 땅을 그 하나만 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에 5천억 남가먹었는데 한 10개만 해도 몇 조는 되죠. 네,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은 오로지 땅밖에 없다고 대기업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기업이 하는 행위를 따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서호병원도 망했지만 남는 건 땅이잖아요. 남는 건 시세 차익 400억, 대기업은 5천억, 일반 병원은 400억. 저는 4억이라도 좀 남았으면 좋겠네. 자, 저는 쌍용 예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안 쌍용 예가. 자, 이제 쌍용 예가가 보이네요. 가 아니네. 요 옆에는 삼정 아파트네. 붙어 있으니까 꼭 하나의 단지처럼 보입니다. 삼정 그린코아. 이야, 여기도 자리 좋네요. 이런 게 이제 앞에 광쌍이 치고 나가면 따라 올라가죠. 따라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요게 또 따라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 끝에 초기 재개발. 제가 예전에 이거 진짜 싸서 갭 500인가 800으로 산 아파트가 있거든요. 부산의 금강 펜테리움 아파트. 위치가 어디냐면 지사동입니다. 아마 이거 지사동 듣고 아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이게 한 8년 전인가 7년 전인가 그때 돈이 남았는데 명의 그런 거 다 필요 없었거든요.
그때 이제 갭이 작아서 하나 샀는데 그 아파트가 주변에 공장이 품고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역까지 가려고 하면 잘 들어보세요. 걸어서 역세권 30분이 아니고요. 도보 30분이면 너무 좋죠. 그런데 버스 타고 30분을 가야 여기 보입니다. 위치가 너무 안 좋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샀냐? 단지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완전 대단지 아파트. 실제도 가보면 너무 좋습니다. 한번 구경 삼아 가보세요. 자,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1억 4,200인가? 네. 분양은 1억 5천 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보다 더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전세가는 뭐 1억 3천 얼마. 야,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분양가보다 싼 아파트 있습니까? 그리고 26평인데 5구 타입이 전체 매매 금액이 1억 4천. 건축비에 그냥 안방 거실 가격밖에 안 되는데 이게 7년 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자마자 10분 만에 바로 계좌 쌌거든요. 이제 물렸죠. 뭐 그때는 잘 몰랐죠. 일단 갭 작으면은 무조건 돈이 된다 해서 한 500, 1000만 원만 먹고 빠지려고 했는데 그게 물렸습니다. 그래서 언제 팔렸는지 아십니까? 상승장 막바지 때. 그래서 상승장 막바지에 누군가 제 걸 사갔습니다. 누구냐? 청주에 거주하시는 어떤 분이 제 걸 잡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저는 본전에 매도를 쳤죠. 지금 그게 2천 더 떨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승장 막바지는 제일 썩은 게 오른다. 제일 썩은 게 뭔가 물량이 소진했다. 그러면 싹 다 들고 있는 거 다 팔아야 됩니다. 다 팔고 다음 장 준비해야 돼요. 그때 아시는 분 막 두세 개씩 따라 샀다고 하던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튜버들 그리고 강의하시는 분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뭐 저도 강의하고 유튜버도 하지만은 야, 그런 썩은 데를 찍어줘서 컨설팅 비용을 한 채당 300만 원씩 받고 팔았다는 겁니다. 두세 개 잡은 사람들은 지금 죽을 맛이겠죠.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 팔려요.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공장을 품고 있기 때문에. 뭐 가덕 신공항 때문에 나중에 오를 거다 뭐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면서 브리핑을 하던데 가덕 신공항이 생기면 안 오릅니다. 뭐 명지나 이런 데 가겠지. 돈 많은 사람들은 해운대로 가고 지사동은 조금 오르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말하자면 사실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유튜버나 강의하시는 분이나 에피소드가 없다, 우여곡절이 없다, 우여곡절이 없는데 뭐 100억 부자다 막 이렇게 떠든 사람들 있죠. 절대 안 믿습니다. 저는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여곡절이에요. 그걸 겪어봐야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거 없이는 절대 일어설 수 없습니다. 저는 우여곡절만 있어서 문제지. 아무튼 그런 유튜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30 전에 100억 부자, 뭐 40 전에 100억 부자 다 뻥입니다. 부동산으로 100억 부자 되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그냥 안 해봐서 그렇지. 뭐 아파트가 5억 10억 이렇게 팍팍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안 올라갑니다. 수익 1억 내기도 사실 어려워요. 해보신 분은 아마 고개 끄덕끄덕 할 거예요. 예전에 상승장에 갑자기 팔고 나왔던 사람들, 치고 빠졌던 사람들, 단시간에 1억 번 사람들 꽤 많긴 한데 못 팔았던 사람들은 많이 물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명의 때문에 100억 부자 힘들어요. 30대에는 100억 부자 거의 대부분 저는 뻥이라고 봅니다. 저는 부동산으로 100억 부자 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건물을 샀는데 200억이 올랐습니다. 그거 다 뻥이에요. 그것도 임차를 고가로 세팅해서 나중에 되면 다 공실 발생하고 언젠가는 그런 거 다 터져 나갈 거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200억이 갑자기 오르는 근거적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땅값이 갑자기 50억짜리가 200억이 되지 않습니다. 시골이 천지 개벽이 되고 갑자기 보상을 받게 돼도 200억 되기는 어려워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뭐 비과세로 10억씩 매년 벌었다. 그래도 10년 걸리잖아요. 그런데 비과세로 10억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2억짜리 아파트가 12억이 돼야 되는데 말이 됩니까? 1년에 12억이 되는 아파트가 있을까? 아니, 1년에 2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되는 아파트가 있을까? 사실 100억 부자가 되려면은 쉽지 않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 채 법인으로 찍어서 돌려서, 아니면 건물 사서 갑자기 상권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평택에 논밭을 굉장히 큰 걸 사놨는데 갑자기 신도시가 들어와서 보상을 받았다. 그래서 100억이 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투자로 100억 되는 거는 매우 어렵다. 20년 해도 어렵다. 20살 때부터 돈을 벌어서 시드머니를 모아서 30대부터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30대에 100억 부자? 말이 안 되잖아요. 내만 말이 안 되나? 아무튼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심해야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광안역에서 이제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쭉 걸어 내려오는 흐르는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요.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스토어 같은 거 장사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닷가 자리가 없으면 점점 이까지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기를 지나쳐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제 흐르는 상권에 걸맞는 임차를 세팅하는 게 좋겠죠. 뭐 타운호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이라든지. 커피숍 되려나? 고정수요한테는 되겠지만 커피숍은 저 바다 가서 먹기 때문에 흐르는 상권의 테이크아웃 커피숍은 장사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식당이라든지 편의점, 그 다음에 액세서리 파는 스토어, 갑자기 들어가서 뭔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곳,
또는 탕으로 지나가면서 딱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장사가 잘 될 겁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광안 쌍용 바로 맞은편 광안 5구역이라는 초기 재개발 지역 라인으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쪽 라인을 쭉 걸어 볼 거예요. 이제 초기 재개발 구역에 와 있습니다. 좌측편이죠. 좌측편이 초기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측편은 포함 외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좌측편에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광안 5구역 초기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 자, 그러면 바로 맞은편 이쪽 라인들이 굉장히 저는 좋아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용도 지역이 여기가 준주거 지역입니다. 사업성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거리가 조금 바닷가와 있을 수도 있는데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역과도 가깝거든요. 자, 이런 팝업 스토어도 들어와 있네요. 이거 최근에 9억인가 거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역세권과 바다가 다소 가깝다. 자, 그 다음에 한바다 중학교, 초등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이 그나마 이 수많은 재개발 라인 중에서 그나마 5구역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평지의 초품화, 역세권에 바다 가깝고 바로 옆에 광안 쌍용이 최고가 16억 찍었죠. 10년 차인데 사업성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곳에 높은 아파트, 자이 푸르지오, 더샵 이런 게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광쌍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분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건물이 너무 깨끗해요. 이 언제 되겠노? 15년, 20년 정도? 또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바다 프리미엄 때문에 빨리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수많은 몇천 세대가 들어와 있다. 바로 접해 있는 이쪽 라인들이 학원으로 바뀌고 병원으로 바뀌겠죠. 자, 저 앞에 수학학원 보이시죠? 지금 저층 중심인데 나중에는 고층으로 바뀝니다. 자, 이런 것도 딱 리모델링 해서 브런치 카페 하기 너무 좋죠. 네.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아무튼 주택가가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온다. 바로 맞은편 주택의 용도가 근생으로 바뀌면서 카페나 음식점이 들어오는 거는 국룰입니다. 국룰. 이왕이면 역쪽 방향이 좋겠죠. 그런데 여기는 바다도 있어서 앞뒤 다 좋아 보입니다. 대충 조합도 봤는데 부출구가 이쪽 라인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택들 좋죠. 자, 저기 상가주택도 뭐 공사하고 있네. 임차가 들어오려나 봅니다. 심리적으로 광남로를 건너서 넘어오기에는 상권이 조금 약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좌측에 고정인구가 떼거지로 들어온다. 당연히 이런 데가 좋아지겠죠. 심리적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보고 온 물건이 8억대에도 있었고요. 땅값은 2천만 원대. 그런데 준주거지역이다. 자, 저 태백파크처럼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용도도 좋고 고정수요 바로 맞은편 라인이고 전체 금액도 저렴하고 도전해볼 만하다 뭐 그런 거죠. 대신에 장기 투자로 가치 투자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런 코너 자리 너무 좋죠. 야, 이런 거는 아니네, 포함이네. 예, 죄송합니다. 포함되는 지역이네요. 여기 너무 좋죠가 아니고 요거 바로 맞은편이 너무 좋죠. 그런데 벌써 이래 들어와 있다. 에코하임 태백파크 나홀로 아파트 B급 시행사에서 분양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땅을 사서 신축을 해서 분양을 하면 분양이 된다는 겁니다. 왜 분양이 되겠습니까? 바닷가 가깝고 역 가깝기 때문에 평지고 조용하고 주거로는 나쁘지 않다. 최근에 요게 8억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팔렸겠죠. 바로 앞에 트레비앙 아파트도 지고 있네요. 이런 거 딱 리모델링 해서 몬테크 하는 거죠.